수라소니, 수달,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사냥, 사양노루, 하늘다람쥐, 무산새 족제비, 저새, 청다리 도요사촌, 참수리, 남생이, 비바리뱀, 수원 청개구리, 고리도롱뇽, 퉁사리, 연준모치, 상제나비, 한국 꼬마 잠자리, 큰 자색 호랑 꽃무지, 거제 외줄 달팽이, 갯개, 한라솜다리, 섬시오, 그물공말, 삼나무말, 화경 솔밭 버섯. 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밝힌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 동물은 총 282종입니다. 이 녹색연합은 지난 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가 심한 사냥의 생존 문제를 인식하고 3월 한 달간 울진 삼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긴급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3, 24 양일간에는 경부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서 이 시민과 함께하는 사냥 구조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4월 1일인 멸종위기종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으로 지정한 1987년 4월 1일을 기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2021년에 환경부가 선포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이 절박한 실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구 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기획전 살아가져가는 친구들을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이 생태계에서 키스톤, 즉 아치 위의 맨 위쪽에 끼우는 돌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많다고 해요.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이 키스톤 종이 줄거나 사라진다면 생태계는 균형을 잃고 연속적인 멸종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인간도 생태계에 포함된 하나의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잔인한 행태를 멈추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행사 관람도 하시고 여러 행동들도 찾아서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이 지구에서 각자의 키스톤으로서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자리,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매주 금요일 6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첫 곡은 최용두님의 연주곡 화가 난다 였습니다. 네, 앞서 그 오프닝 멘트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월 1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날이 만우절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 장국영 배우가 정말 거짓말처럼 죽은 날. 예. 이번에 소소아트 시네마에서 장국영 특별전을 하시더라고요. 대전에 그 한남대 앞에 있는 독립영화관인데요. 주민분들이 함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진 되게 괜찮은 극장인데 거기서 특별전 3편을 하더라고요. 비정성시,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이렇게 3개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4월 1일이 멸종위기 동물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사냥 문제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그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그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가셔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시 5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 뭐 작게는 모금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녹색연합의 사냥구조단처럼 직접 현장을 가보시는 것들도 같이 도움을 주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왔어요. 이제 진짜 봄 날씨가 온 것 같은데 꽃샘추위 가고 나서는 이제 이거 또 작년처럼 4월 말에 에어컨 키겠는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이렇게 더워지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은 매주 나갔습니다만 지난주 방송 녹음을 쉬었어요. 그 프로야구 시범 경기 이제 취재 겸 보러 마침 녹음 날이 딱 그 경기 날이 제가 보러 가고 싶었던 경기 날이라서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너무 좋은 날 가가지고 너무너무 경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타격전보다는 투수전을 좋아하는데 그날 투수전이었어요. 그래서 2대0으로 두산 베어스가 이겼는데 굉장히 재밌게 경기도 보고 하고, 현장 분위기 같은 거는 제가 취재해온 거는 다음 주 미드나잇 블루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지금 저희가 3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는데 전날이 24일 일요일에는 그 방송으로도 소개해드렸던 그 뮤지션 열리몽님, 그다음에 아까 오프닝 곡으로 해드렸던 최영두님, 그다음에 대전 출신의 듀오시죠. 대전과 서울 오가면서 활동하시는 혹시 몰라 이렇게 세 팀이 같이 반국 투어라고 해서 전국 투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반만 먼저 돌아보자 해서 이제 반국 투어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던 이제 대전 공연 어제 가서 그 공연장이 요라탱고라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그 은행동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는 왜 안 가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그 루프탑이라고 하죠. 이제 옥상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오후 4시 공연이었는데 일요일 오후 4시가 뭡니까? 이제 슬슬 이제 회식이나 뭐 이렇게 한잔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또 그 야구존 스크린 야구장이어가지고 막 하나이글스 응원가 나오고 막 그래서 공연하신 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 6시 넘기니까 바로 이제 막 김치 굽고 고기 굽고 막 이런 맛있는 냄새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1층이 고깃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악재가 있었으나 참여하신 분들끼리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기초 나기 전까지는 수도권에 살면서 나름 공연을 그래도 부지런히 보러 다닌 편인데 기촌하고 나서 그렇게 공연 보러 간 게 제가 6년 만에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진 않는데 나 뭐 하고 살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좀 반감했어요. 어쨌든 반가운 분들 만나가지고 좋은 음악도 듣고 영감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또 외국인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또 나름 또 기분 좋은 시간도 있었고, 거기 공간에서 이제 샹글리아라고 와인 들어간 그 음료를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옥상에서 그 공연을 들으면서 와인 들어간 샹그리아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텀블러에 우아하게 담아가지고 마시면서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2시간 좀 넘게 듣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들, 뭐 뮤지컬이라던가 오페라 같은 공연들의 매력도 있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소극장 공연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좀 가질 수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 많이들 좀 가셔서 우리 독립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무슨 기획사의 큰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1인 뭐 다역을 하면서, 그날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영두 님이 공연 기획자이면서 그날 연주도 하시고, 뭐 혹시 몰라 멤버들이 그 현장 세팅을 도와주고 계속 음향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력들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 가서 직접 호흡하면서 보시면서 그러다 보면 뮤지션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또 이제 봄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야외 공연들, 아니면 작은 소극장들 공연들, 아니면 이런 복합 공간들, 대체 공간들, 네, 공연들도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영두님의 노래는 들려드렸고, 어제 방국 투어 공연 때 해주셨던 샌리스트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열리목 소극집 저희 소개해드렸었죠. 열리목 소극집 20에 있는 제인이라는 곡, 그다음에 혹시 몰라가 부른 혹시 몰라의 슬픔 3부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곡 엇갈림, 그다음 2곡이 더 있는데, 슬픔 3부작 하니까 이게 막 슬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슬픈 가사는 슬픈 건 맞는데 혹시 몰라가 다루는 어떤 슬픔의 방식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예. 10cm하고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 비유를 하면 힌트가 될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엇갈림,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오늘도 가고 싶은 데 다 갔다.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어디든. 아직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조금씩 듣고 말하게 되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아직은 그저 누워만 있지만 조금씩 걷고 뛰게 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겠지. 아직은 눈앞이 흐릿하지만 보고 싶은 것 생기게 되면 점점 밝아지겠지. 아직은 조그만 힘도 없지만 매일매일 자라나다 보면 어느새 커져 있겠지. 오늘도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오늘도 가고 싶은 데 다 갔다.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어디든. 나나나 나나나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든 너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걔를 좋아하고 걔는 쟤를 좋아한대. 우리는 엇갈린 운명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 어쩌면 인생이란 닿을 수 없는 서로의 공간에서 You love me, I love her, she loves him, but he loves another girl. 우리는 엇갈린 운명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 어쩌면 인생이란 닿을 수 없는 서로의 공간에서 네가 얘가 되고 얘가 쟤가 되고 내가 걔가 되면 좋겠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면 우리 마음 알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인생이란 닿을 수 없는 서로의 공간에서 네가 얘가 되고 얘가 쟤가 되고 내가 걔가 되면 좋겠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면 우리 마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엇갈린 운명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 어쩌면 인생이란 닿을 수 없는 서로의 공간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2년에 발매된 015B의 정규 3집 앨범 Third Wave입니다. 이 015B 하면 아마 1990년대 음악 좀 들으신 분들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는 그런 팀이라기보다는 듀오라고 해야 되겠죠? 남성 듀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90년대 한 획을 그었던 뮤지션들이고, 사실 뭐 저희 방송에서는 엔딩곡으로 이나 아니면은 뭐 사이에 끼어 있는 곡으로 015B의 최근 계속 내고 있는, 그러니까 월간 윤정씨처럼 매달 새 곡을 내고 있거든요. 그 곡들을 자주 소개해드려서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90년대 음악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도 이 015B 이름이 조금 반갑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015B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015B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프로듀서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수라고 하면 프로듀서나 뭐 기타 어떤 작업자들은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고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았죠. 그땐 진짜 보컬들, 가수들만 이렇게 나서다가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걸 좀 더 알게 된 게 계기가 아마 015B였지 않을까 싶어요. 1990년에 데뷔를 했고,
이 그룹명인 015B라는 이름은 아무 뜻 없이 뭐 이렇게 유투처럼 영어와 숫자가 들어간 이름이 멋져 보여서 짓게 됐는데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 015B가 무한궤도 신해철님이 있었던 예 그대에게라는 진짜 지금도 보죠. 한 30년 넘었죠. 그대에게라는 곡은 스포츠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정말 많이 쓰일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각종 뭐 예능이 되든 기타 프로그램에서의 BGM으로도 진짜 많이 쓰일 만큼 정말 레전드 곡이죠. 그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 무한궤도가 유명해지는데 무한궤도 출신의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가 015B고 하나가 넥스트거든요. 근데 이 015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무한궤도 할 때 0, 그다음에 1이 한 무한궤도에 그다음에 015B의 5B가 이 오비트라는 영어가 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궤도에 어떻게 보면 영어형으로 바꾼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하늘에 한 마리가 까마리가 날다. 라고 이렇게 이거는 한자에 이렇게 앨범 자켓에 들어가 있고 이랬던 것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인 장호일, 정석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두 분 성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 간혹 모르시는 분들인데 두 분 형제입니다. 예, 장호일님이 형이고요. 이 015B는 메인 보컬이 없으며 만드는 곡에 맞는 보컬을 기용하는 피처링 시스템을 한국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창자만 항상 전면에 나와서 가요 톱10 같은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 015B라는 팀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고 그랬어요. 가수는 어딨어? 왜 한 명이 아니야? 계속 바뀌어? 근데 지금은 피처링이라는 시스템이 진짜 익숙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간 윤종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윤종신님은 이제 뭐 물론 015V 개건 가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가창도 하시지만 프로듀서 성격도 강하시잖아요. 특히 월간 윤종신에서는. 그래서 뭐 오르막길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월간 윤종신 안에 있지만 정인님은 피처링으로 들어가 있지 이 곡의 아티스트 검색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걸 시작한 게 국내에서는 015B라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4집 신인류의 사랑이 데이트를 쳤을 때도 시상식 외에는 보컬 김동규님만 출연했을 정도였고요. 원래 이제 무한궤도 그 팀들이 이제 대학가요제 수상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려다가 이제 신해철이 보컬로 나가고 이제 학업들이 다 이제 대학 가요제 출신이니까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업으로 빠진 멤버들이 있고 남은 이제 정석원 포함 3명이 있었는데 정석원의 형 장호일과 함께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한번 1집 정도 내보지 않겠냐 이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015B 1집 앨범이 이 텅 빈 거리에서가 유명한 그 1집 앨범이 나오게 되고 2집 이대 안녕이 있는 2집도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특히 20대 층에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90년에 첫 앨범을 냈는데 중간에 96년에 가요계 은퇴를 했었고 그 사이가 이제 전성기였던 거죠. 그랬지만 이제 또 10년 후인 2006년에 또 활동을 재개하고 2018년부터는 아예 이제 본인들 레이블을 세워가지고 쭉 계속 앨범을 꾸준히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월간 윤종신만 사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015B가 내고 있는 이 량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특히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월간 윤종신은 윤종신님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예능에서 만났던 이렇게 많은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피처링으로 들어온다면 015B는 진짜 신인급 우리가 잘 모르는 젊은 아티스트들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015B 앨범들을 최근 앨범들 들어보시면 뮤지션 이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매력을 굉장히 잘 살려서 015B가 매번 색깔 있는 앨범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셀프 리메이크 시리즈 더 레거시 도 냈었고 이 메달 싱글 발표해가지고 올해도 2월 달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매년 이어북이라는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3년 신곡들을 한 큐에 듣고 싶다 이러시면 이번 2월 달에 나왔던 그
이어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앨범 오늘 들려드릴 앨범은 정규 3집 앨범인데요. 사실 이제 이 015B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즐겨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015B를 막 잘 알진 않아요. 솔직히 히트곡만 알고 015B가 나왔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였고 그때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고 한참 막 댄스 그룹이 흥행하던 시기였고 물론 저는 그 나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로 라디오를 듣긴 했습니다만 이 015B 푸른 하늘 이런 그 시대의 앨범 자체를 잘 알진 않아요. 그냥 곡들을 몇 곡 찾아서 들어본 정도였지. 그래서 제 패친 분들 중에 015B 매니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미리 남겼었어요. 혹시 015 앨범 중에서 추천해 주실 거 있냐? 그러니까 바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고른 게 바로 정규 3집 앨범입니다. 이 정규 3집 앨범의 제목이 The Third Wave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제3의 물결이죠. 혹시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역사학에서 론 존스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증명하는 실험의 이름입니다. 네, 그게 제3의 물결이죠. 저도 이걸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제3집을 낼 때 상황이 이랬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정석원은 아직 학생이었고 형인 장호일은 회사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베이시스트 조영곤님은 군복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밴드의 주축이었던 이 정석원님이 당시 1, 2집의 성공으로 더 좋은 곡을 써내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 컸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서구 음악 트렌드, 특히 이제 하우스 뮤직, 팝, 발라드, 레게, 아카펠라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이 3집에 넣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이 015B 3집 같은 경우는 1, 2집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장르가 다를 뿐이지 015B의 색깔은 잘 담겨 있다. 그런 입맛이 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 보통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때 좀 앨범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보통 제가 이런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앨범을 좀 고르기도 하죠. 이 앨범에서 유명한 곡이 바로 데이트했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곡입니다. 이 복고적인 단순한 드럼비트와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하우스 뮤직인데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015B가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런 솔직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앨범은 2018년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참여했던 아티스트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박선주, 윤종신, 이장우, 장필순, 색스폰 이정식님, 그다음에 일기예보로 활동했던 이제 나들님, 본명이 이제 박영열님인데요. 참여를 했고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또 제 세대 좀 기억이 남는 게 펌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펌프 보면 항상 그 무슨 노래마다 편곡하신 분이 반야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 곡을 편곡해가지고 펌프에 이 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펌프 마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곡이 굉장한 히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앨범 끝에 그 땡스 투에 남겼던 그 장호일님이 썼던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참 길고 힘들었던 기간이었다. 작업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날 때도 많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었다. 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방향 설정에도 많이 고민했었고 과연 어떤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도 많이 생각하게 됐었다. 라고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3집 앨범을 추천해 주셨던 분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전 충남육생연합의 박은영 사무처장님, 우리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의 각종 이슈 관련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시고 수고가 많으신 산림군이시기도 하는데요. 중심이시기도 하고 이 추천해 주셨던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이 3집 안에서도 2곡을 추천해 주셨고 오늘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곡이 정록 인생, 두 번째가 먼지 낀 세상엔인데요. 이 곡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두 노래가 은근 이어져요. 무스와 스프레이, 프레온가스 환경 파괴한다고 말하던 시절.
공기오염 인식이 높았던 것 같아요. 먼지 낀 세상은 열쇠를 가진 건 우리다 말하며 끝나는 기후위기 말하는 현재와도 이어진달까? 지극히 직업적인 시각의 추천곡. 그때도 난 왜 이 노래가 좋았나?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실제 92년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있을 때여서 91년도가 아마 대구 페놀 사태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 연달아서 환경 이슈가 굉장히 뭐 내일은 늦으리 앞서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내일은 늦으리 같은 환경 콘서트도 활발하게 될 때였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실감한 게 어떤 좀 약간 생존까지 왔다면 그때 당시에는 공통의 인식이 캠페인성으로 굉장히 다들 갖고 있었던 시기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이 박은영 처장님의 코멘트 읽으면서 문득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특히 정록 인생 관련해서 땡스투의 정석원 님이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녹음할 때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이나 녹음에 최선을 다해준 멤버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1992년에 발매된 015B의 정규 3집 앨범 Third Wave였고요. 그러면 우리 박은영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님이 추천해주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를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아마 은영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 아마 실감하면 여러분 들으실 것 같아요. 적록 인생 먼지 낀 세상엔 상쾌한 아침엔 샴푸로 머리 감고 거울 앞에서 룻으로 단장을 하고 하얀 연기를 뿜는 자가용 타고 친숙해진 서울 속에 나서지 깔끔한 식당에서 언제나 일회용 젓가락만 쓰려 하고 문화인이란 음식을 남겨야 한다 생각하지 우리가 내던진 많은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잖아 공장 폐수 얘기에 의뢰화를 내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더러워진 외출복은 합성세제로 세탁하지 우리가 내던진 많은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잖아
참아 먼지 낀 세상에 욕심과 고집 무관심들 속에 상처가 들어간 마음 그리워질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열쇠를 가진 그댄 외면 속에 사라져갔지 헛된 꿈속에 깨어봐도 여전히 숨막힌 세상 파란 하늘과 맑은 눈물 떠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 끝이 보이는 사랑을 시작했지 돌이킬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 거짓 사랑과 헛된 바램들로 시들어가는 우리 그리워질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열쇠를 가진 그댄 외면 속에 사라져갔지 그리워질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열쇠를 가진 그댄 외면 속에 사라져갔지 Come and catch ya! Don't stop, go. 함께 사는 세상 더 잘 살기 위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보자. 주변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일단 do it. 두루두루 뚜뚜뚜. 매달 마지막 주에 찾아오는 두루두루 뚜뚜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행사 하나랑 지나간 행사 하나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터치포굿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크릴수세미 기부하기입니다. 이 터치포굿은 2008년에 설립돼서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현수막 광고판 등 짧게 쓰이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상품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저도 직접적인 연은 있는 건 아니고 SNS 팔로우하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오랫동안 봤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곳이 제작 과정에서는 저소득 이웃과 장애인 작업장과 함께 하고 있다는 또 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18일 재활용의 날, 그다음 물의 날, 흙의 날 이렇게 연속으로 지난주에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세계 물의 날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엔이 선포를 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계 물의 날이잖아요. 세계 모두가 같이 이제 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날인 거죠. 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하나인 이 아크릴수세미를 기부 받으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 교육 개발에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받으시는 거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부터 4월 22일 지구의 날까지 이 터치포구 사무실이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창신역 근처에 있던데 거기로 택배 또는 우편 선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불로 발송하시면 기부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무작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크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우리가 구입을 한다기보다는 어디서 선물로 저렴하게 이렇게 증정하는 이벤트 할 때 보통 뭐 많이 하잖아요. 뭐 물건을 마트 같은 데서 구입했을 때 뭐 덤으로 준다거나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덤으로 준다거나 뭐 선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받으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봄 되면은 청소 이렇게 집 한번 확 엎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크릴수세미 안 쓰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마침 또 이렇게 확 뒤집을 때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왕이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기부하시면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크릴수세미 말고 이건 제가 실제로 집에서 쓰는 천연수세미를 갖고 와봤는데 저는 이제 아크릴수세미 안 쓰고 천연수세미 쓰니까 되게 좋은 점이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기나 이런 거 씻을 때 아크릴수세미는 확실히 좀 세제를 더 써야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천연수세미는 좀 안 그래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먹을 때랑 그냥 이제 헹굴 때랑 크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확실히 둘 다의 경우에 다 잘 씻겨요. 그 다음에 이 수세미에 남는 어떤 잔여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훨씬 잘 빠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천연수세미 구입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려고 이제 일부러 자르질 않았는데 이 수세미 같은 게 이렇게 잘라서 편하게 쓰시기에도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그래서 여러모로도 좋고 나중에 이제 다 쓰시고 나서 버리실 때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말려서 버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잘게 잘라가지고 그 화분 같은 데에 두기도 하거든요. 예. 어차피 이건 수세미를 그냥 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버릴 때에도 훨씬 좀 뭐라 그럴까 자연에 돌아갈 수 있게 편하게 쓰레기라는 부담보다는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연수세미는 뭐 여러분들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린 또 옥천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중에 여름 같은 때 가셔서 뭐 구입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구입해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벤트를 소개해드린 거 우리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개인도 하지만 이렇게 터치포구처럼 본인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봄 청소하실 때 아크릴수세미 찾으셔가지고 지구의 날인 4월 22일까지 받으신대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은의 키친. My heart for you.
그렇게 우리는 달콤해 난 이대로 좋아 이소은의 키친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저 많이 불렀던 노래여가지고 절로 노래가 나오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소식은 올해도 진행된 어싸워 2024입니다. WWF 세계 자연기금이죠. 주최로 진행되는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의 행사인데요.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소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끄는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 어싸워가 전국 190여 개국 7천여 개 도시 18,000여 개의 랜드마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연 보전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올해도 국회의사당, 63빌딩 등 광안대교 등 이렇게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류가 만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스아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자는 세계적인 약속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스아워는 원래 치면 이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이제 30일에 했어야 맞는데 그 부활 주간이 낀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당겨져서 지난주 토요일인 2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WWF 코리아에서 그 사전에 이제 다크 히어로라고 해서 우리의 어둠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모토로 해가지고 그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선착순 1,000명에게 이렇게 그 다크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시겠죠? 여기 이제 종이를 접어서 이 FSC 인정을 받은 요 로고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렇게 요쪽은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에는 이제 WWF의 상징 이게 판다 그림이 있는 이렇게 그 투명 막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립도 되게 쉬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두워졌을 때 이제 여기에 라이트를 딱 비추면 이게 이제 큰 팬더가 돼서 마치 달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달에 토끼를 보잖아요. 근데 달에 이렇게 팬더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이렇게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어스아워 할 때 그냥 조용히 있거든요. 조용히 이제 고양이들하고 그냥 다 꺼놓고 조용히 이제 고양이들하고 누워 있어요. 그럼 고양이들도 보통 같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다크 시그널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높이 띄웠더니 고양이들 신기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걸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온기라던가 여러 가지 감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심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롯이. 그래서 저는 굳이 어스아워 아니더라도 가끔 생각날 때 그렇게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크 시그널 이 재밌는 도구가 생겼으니까 굳이 어스아워가 아니더라도 다른 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밤에 아니면 새벽에 이 다크 시그널을 비춰서 이 팬더도 푸바오를 생각하면서 팬더도 바라보고 어떤 기후에 대해 위기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뭐 잡념들 있을 때 이거를 좀 이용해 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스아워 참여 못 해보신 분들은 내년 2025년에 어스아워 때 제가 또 미리 그때 제가 방송하고 있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1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폭시베어가 부른 빡빡하게 굴면 빡빡이가 돼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재밌죠?
3월 4일에 발매된 이분들의 첫 앨범이더라고요. 의 타이틀곡이고 고민 이게 푹시 배우잖아요. 여우인 가람 그다음에 고민 론도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분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봤는데 이분도 되게 재밌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앨범 자켓이 곰과 여우의 일러스트인데 이 여우에 맡은 이 가람님은 사진 그 얼굴 사진 나오거든요. 여우 닮았더라고요. 얘들 신비주의 궁금하게 하는 음악이고 이 음악도 들어보시면 되게 매력 있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무려 7개월간 저희 방송을 맡아주셨던 6대 천수민 PD님이 오늘이 마지막 이제 방송이세요. 그동안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신 덕에 제가 진짜 방송사고 별로 없이 정말 무난하게 방송을 7개월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수고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하는 일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7대 PD님, 새로운 PD님이 오시는 4월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큐키 안녕. 아직까지 못한 일은 내일에 언제까지 아쉽게만 살 건데 아직까지만 너까지 왜 이래 빡빡하게 굴면 넌 빡빡이가 될 거야 아직까지 못한 일만 세고 서 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I wish you listen 어디까지 하고픈 것만 할 순 없어 근데 가끔 난 가볍게 좀 살았으면 해불면서 있어 풍성한 건 널 머리가 네 맘 구멍 난 건 널 머리가 네 마음 인식해 마음의 여유를 아니면 넌 쉽게 머리에 비우는 것마냥 몇십 개 정도에 비우는 곳이 막 생겨날 거야 아직까지 못한 일은 내일에 언제까지 아쉽게만 살 건데 아직까지만 너까지 왜 이래 빡빡하게 굴면 넌 빡빡이가 될 거야 내 머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보인다 보여 네 정수리 내 머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보인다 보여 네 정수리 아직까지 못한 일들이 쌓여도 언제까지 못한 걸 자꾸 싸워도 어제까지 못했던 것들 다 해도 넌 똑같아 빡빡하게 굴었어 늘 그렇게 네 머리 위에 남은 게 대체 뭐기에 망설여 난 서러 네 머리 비어서 시려 주위에 이제 넌 손에서 일을 놓을 때 대신 내 우릴 넣을 때 우린 여전히 널 기다려 안 놓을게 풍성한 건 널 머리가 네 맘 구멍 난 건 널 머리가 네 마음 인식해 마음의 여유를 아니면 넌 쉽게 머리에 비우는 것마냥 몇십 개 정도에 비우는 곳이 막 생겨날 거야 아직까지 못한 일은 내일에 언제까지 아쉽게만 살 건데 아직까지만 너까지 왜 이래 빡빡하게 굴면 넌 빡빡이가 될 거야 내 머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보인다 보여 네 정수리 내 머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보인다 보여 네 정수리 모자란 머리털 태평양이 맞방 마침자 같아 모자란 머리통 덮어 아니면 빨 마지막 잎새도 모자란 머리털 태평양이 맞방 마침자 같아 모자란 머리통 덮어 아니면 빨 마지막 잎새도